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파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개론이죠, 개론. 전반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될 내용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이 염색체라는 녀석을 풀어 헤쳤어요. 풀어 헤쳤더니 그 안에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었고, DNA가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단백질의 구체적인 이름은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는 저 단백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옛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염색체를 풀어 헤쳤더니 단백질과 DNA라는 두 가지 녀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 핵산, 그 안에 DNA, RNA를 배우는 파트에서도 배워봤겠지만 이 DNA라는 녀석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전 정보, DNA에 담겨 있다던 그 유전 정보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정보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이라는 녀석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방법.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단백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은 무려 종류가 20가지나 되는 기본 단위체였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20가지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녀석이 어떤 순서대로 쭉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어 붙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인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다라는 걸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지 우리가 지우지 말고 여기 DNA를 옛날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죠. DNA에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염기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의 염기로 있었는데 이 4가지의 염기가 바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단백질은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그 레시피가 이 녀석들을 통해서 메시지화돼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니까 20가지 아미노산들이 어떤 녀석이 어떤 순서대로 나열돼야지 이걸 만들 수 있어 라는 정보가 적혀 있는데 과연 이 4가지의 염기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표현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4가지로 20가지를 표현한다? 그럼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4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2자리가 뭉쳐져서 16개의 케이스가 20가지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각각 하나의 아미노산을 원바이 원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AA 혹은 AT, TG, GC 이렇게 2개가 모여서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래도 16개밖에 안 돼요. 케이스가 부족한 거지. 그렇다면 3자리다. 답이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세 염기가 모여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번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이거의 결과는 64가지니까. 그럼 64는 아미노산이 20가지라는 그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뒤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 이 64가지의 모든 경우가 다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뭐 AAA, 뭐 AAT 이런 녀석들이 중복적으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 염기 서열 3녀석이 모여서 아미노산을 하나를 딱 가리키고 그 염기 서열이 쭉 이 안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뭐 1번 아미노산, 10번 아미노산, 7번 아미노산 순서대로 가서 쭉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 붙이니까 아, 단백질이 이런 종류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세포라는 세계, 세포에서 여러분 이 칠판이 거대한 세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핵 하나만 그려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핵이라는 장소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DNA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DNA 유전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거고, 그 유전 정보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녀석의 유전 정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러한 단백질은 이렇게 만들면 돼 라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칠판이라는 거대한 게 하나의 세포고, 이게 그 안에 있는 핵이라면 이 세포의 입장에서 DNA라는 녀석은 단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소중한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핵이라는 그릇에 그 녀석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 A, 어떤 특정 단백질을 지금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뭐 이 세포 안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A를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 A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가 바로 DNA, 여기 담겨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똑똑 해가지고 가서 저기요, 저 단백질 A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저한테 꺼내주세요. 핵 밖으로. 그러면 여러분 꺼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핵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 세포라는 거대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밖으로 꺼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내가 원하는 부분, 이 DNA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 A만 만드는 정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단백질 A를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복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돼요? 복사를 해서 밖으로 들고 나와요. 복사본을. 그럼 이 녀석은 쉽게 얘기하면 복사본이 되겠죠. 복사본. 그리고 이 복사본이라는 녀석이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바로 리보솜이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앞쪽 세포 소기관에서 배웠으니까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핵이라는 곳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단백질 A를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해서 단백질 A를 만드는 방법을 보려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갖고 나올 수는 없어. 왜? DNA가 너무 소중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내가 DNA, 단백질 A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는 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라는 구체적인 얘기로 표현을 해줘요. 이게 전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베껴간 복사본, 이 DNA는 어떻게 보면 원본이잖아요. 복사본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 복사본이 바로 RNA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RNA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RNA가 다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RNA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것도 RNA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는 mRN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냥 지금은 그거를 나눠서 배우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RNA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본인 RNA가 빠져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딜 빠져나오냐? 이 핵막에도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게 바로 핵공이에요. 이 핵공을 따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 원래 여러분 세포 소기관에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러분 바로 소포체라는 녀석이 핵막과 연결이 되어서 바로 있겠죠. 그리고 이 소포체의 표면에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리보솜이라는 알갱이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되죠? 그래서 RNA가 복사해 나온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를 리보솜한테 가져가면은 리보솜이 새로운 드디어 그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따라하고 합성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RNA가 베껴온 그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다. 어디로? RNA의 형태로. DNA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를 RNA로 베껴간다. 그게 바로 전사. 그리고 그 베껴간 정보를 리보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단백질 A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대 라는 그 정보를 갖고 왔으니 리보솜은 그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합성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번역이라고 그 과정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DNA는 실제로 두 가닥이죠, 그죠? 실제로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두 가닥을 이렇게 묘사를 할게요. 선생님, DNA는 원래 이중나선 가닥이니까 베베베베 꼬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전사할 때는요, 그 해당되는 부위는 약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풀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염기서열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냥 뭐 AA, 뭐 TT, GG, 뭐 CC 쉽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에는 어떻게 염기서열이 나열되어 있겠어요? 바로 A 반대편에는 T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TT, AA, CC, GG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RNA라는 녀석이 둘 중에 한쪽만 골라서 베껴갑니다. 뭐 어딜 베껴가냐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녀석 중에 위에 있는 녀석을 베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베껴갔을 때 여러분 RNA가 여기에 싹 들어와서 여러분 베껴간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베껴가냐? A니까 A로 베껴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데닌이기 때문에 아데닌으로 그대로 베껴가는 게 아니라 상보 결합하는 것처럼 베껴갑니다. 그럼 아데닌이니까 티민이 아니죠, 그죠? 절대 티민이 아니겠죠. 왜? RNA에는 티민 대신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유라실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UU, 티민은 AA, CC, GG 이런 식으로 베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 DNA에 있던 정보를 RNA로 베껴가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베껴간 정보를 누구한테 가져가냐? 그럼 이거는 지금 핵 속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이라는 녀석.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까 베낀 RNA가 여기 탁 낍니다. 탁 껴서 리보솜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염기서열 3개가, 그죠? 염기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UUA 리보솜이 딱 읽고 UUA이면 아미노산 이거 얘기하는 거겠구나. 그럼 아미노산 그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또 읽어요. ACC. 그러면 ACC는 이런 아미노산이었는데 그럼 그 아미노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쭉 아미노산을 이어 붙이다 보면은 따란 하고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베껴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전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기도 하냐? RNA가 합성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합성된다. 그리고 참고로 DNA의 정보를 RNA를 베껴가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주로 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물론 여러분 세포 중에서도 핵이 존재하지 않는 원핵 세포들도 있지만, 원핵 세포는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거고, 핵이 존재하고 있는 진핵 세포에서는 핵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RNA, 내가 필요한 정보를 베껴간 RNA가 핵의 구멍을 타고 빠져나와서 리보솜을 만나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이 바로 아파트, 물질대사,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알갱이를 쭉 이어 붙이는 거죠.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동화작용이며,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죠. 다른 말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 번역이라는 과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DNA에 3개의 염기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3개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3염기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염기 조합은 우리가 다른 말로 트리플렛, 3개니까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코드. 그리고 그 3개를 여러분 RNA가 필요한 부분에 베껴가죠, 그죠? 베껴갈 때 어떻게 베껴간다고요? T니까 T로 베껴간다고? 아니라고. 상보결합처럼 T니까 A, A인데 T 들어가는 게 아니라 RNA니까 유라시 들어가고, C니까 G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리고 RNA에 있는 이 세 녀석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코드를 전사한 게 코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코돈의 정보를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보고 아미노산을 이 아미노산이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딱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쭉 이어지진 않지만 이게 그 다음 거를 3개씩 리보솜이 읽으면서 그 다음 아미노산을 갖다 놓으면 아미노산이 쭉 이어 붙여지게 되는 거고 단백질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코돈이 아니라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일일이 다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AUG면 어떤 것을 지정하는지, 사실 요거는 아미노산을 실제로 지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요 표예요, 요 표. 여러분, 이 표는 절대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표를 던져준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쭉 보면은 전부 다 UUC 그리고 그 옆에 페닐알라닌, 류신, 세린, 타이로닌, 시스테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지? 이 처음 보는 낯설고 굉장히 멀리하고 싶은 이름들은 다 뭐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아미노산 종류입니다. 아미노산 종류예요. 그래서 3개의 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인지 과학자들이 착 하고 밝혀낸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이 표를 과학자들은 코돈표라고 불렀어요. 코돈표. 잠깐만. DNA에 있던 3 녀석이 트리플렛 코드였고 그거를 RNA로 베껴간 3개가 코돈이었는데 이름이 코돈표인 거 보니까 이 코돈, RNA의 정보를 토대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건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RNA 거 연구했으니까 온데간데 티미는 없고 전부 다 유라실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런 얘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개 해가지고 복제 복제는 아니지만 전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둘 중에 어떤 녀석을 내가 베꼈는지를 알려줬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상보결합으로 베껴가는 거니까 여기 구아닌 있네? 그럼 여기는 사이토신이 있네? 위에 있는 녀석을 베꼈겠구나. 그래서 상보결합처럼 쭉 따라간 거구나. 그리고 3개 코돈 각각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떤 녀석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쭉 이어 붙이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시스템 유전 정보를 이렇게 보관을 해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라는 이 체계, 이 시스템은요 여러분 인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시스템이 똑같다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걸린 환자 인슐린을 계속해서 주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 사람한테 뽑냐? 인슐린은 참고로 호르몬입니다. 사람한테 뽑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사람한테 얼마나 비인간적이야. 당뇨병 환자들이 세계에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사람한테 다 뽑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세포, 우리 세포에 핵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 중에 인슐린에 해당하는 부분,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가 담겨있는 부분을 잘라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뭐 대장균 같은 애한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이 대장균은 좀 약간 멍청해서 이게 원래 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신나게 그걸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점.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장소까지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DNA는 핵이라는 공간 안에 담겨 있고, 핵 안에 가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가, 방법이 적혀 있는 그 곳을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RNA가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여기서 리보솜을 만나서 번역이 된다라는 점. 여기 보면 여러분 세포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포질은요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세포에서 핵이라는 곳을 빼고, 핵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미토콘드리아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소포체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 이 세포질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다음은 여러분 유전 질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은 건 아니죠. 유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런 염기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데닌이 갑자기 티민, 예를 들어서 구아닌으로 싹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의 염기가 바뀌니까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뀜으로써 쫙 이어져서 만드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선생님, 단백질이 아미노산 한두 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바뀌는 게 문제가 돼요? 네, 문제가 돼요. 네. 좀 허무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남모양 적혈구. 여러분 염기서열 하나 바뀐 거가 적혈구의 모양은 여러분 땡그란 여러분 쟁반처럼 생겼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뭔가 뭐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요것의 안 좋은 점은 이거보다 산소 운반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피도 이게 적혈구가 혈관을 스무스하게 잘 못 지나갑니다. 자꾸 걸리고 혈관이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래에 있는 페닐케톤요증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효소 결핍. 여러분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그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페닐알라닌이 축적돼서 이래서 뇌 조직에 손상이 가해진다. 여러분 이 병의 증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병이 왜 생기냐가 이 파트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쪽 왼쪽 라인이 정상, 오른쪽이 비정상이에요. 바뀐 건 단 하나입니다. 염기서열이 하나 바뀌었을 뿐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그거 하나 바뀌니까 다른 아미노산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헤모글로빈이 생겨서 적혈구의 모양이 뭐 남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 되나요? 아이고. 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까지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는 내용은 요겁니다. 그렇다면 유전 정보, 예를 들어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 배열에 문제가 생기면
아미노산,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달라졌으니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줄 수도 있어요. ATGC 중에 한 녀석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염기 서열이 AAAAA였다고 합시다. 그냥 쉽게. 뭐 6개.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A가 딱 하고 G로 바뀌었다라고 해봅시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코돈표 보면 알겠지만, 코돈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코돈표 어디 있어? 코돈표 봐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바뀌었지만 이 세 개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1번이었고, 이 녀석이 원래 지정하려던 게 1번이었는데 바뀌어도 1번이라면, 다시 원래 AAA가 1번은 지정하죠. 그죠? 근데 AAG도 만약에 1번을 지정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전 정보, ATGC의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조건 유전병이 걸린다?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문제에서 어떠한 상황을 주어줄 거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염기 서열이 바뀌었네? 무조건 유전병에 걸렸겠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염기 서열이 바뀌어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그대로라면 단백질은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꼼꼼한 점까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